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한 삶을 위한 공부 파트너 프리한 사주입니다. 오늘은 HFR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 그 이력과 경과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 23년 초 주주총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추적해보는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서막은 HFR의 IR데이에서 시작됩니다. 21년, 22년 IR데이 직후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서 주주들은 회사의 IR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23년 초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도 주가가 연초 대비 22% 이상 하락하면서 주주들에 의하면 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24일 실시한 주주총회는 몇몇 진성 주주분들께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주주총회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블로그의 현인인 로이님 계셨으며, 로이님의 글을 통해 당시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이님은 더 이상 HFR을 커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영진은 15억에 달하는 성과금을 수령했으나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주 환원에 관한 논의가 없는 점을 문제제기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며, 앞서 이야기한 회사 IR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대표이사의 분기 1회 수준의 IR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전향적으로 모든 요구 조건에 대해 수용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월 14일 1차 답변을 공시하였는데, 그 답변은 배당 불가, 자사주 취득, 가이던스 제공 불가, 5월 대표이사 IR 실시 예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시 요구했던 주주 환원은 물론이거니와 사이클 산업인 통신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가이던스마저 미제시로 답변이 나옴에 따라 주주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5월 대표이사의 IR데이에서는 회사의 미래사업 준비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으나 대표이사가 작년보다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이사 IR데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주주들은 헤이홀더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분노를 반영하듯 어느새 지분은 10% 가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주주의 지분율은 30%이며 24년 2월 현재 헤이딜러 지분율은 12.7%입니다. 이 와중에 김홍식 이사님께서는 소액주주 운동을 주식 모으기 운동으로 굳이 격화시키며 의미 없는 행동으로 결론 내리며, 그렇지 않아도 분노에 차 있는 주주들을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김홍식 이사님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회사에서는 9월 12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정책을 공시합니다. 그 내용은 3년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점검하여 발표한다. 주주 환원은 별도 순이익의 15% 전으로 배정한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배당을 상향한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위기의식을 느껴서인지 계획된 공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입니다. 11월 1일에는 헤이딜러를 통해 지분을 모은 주주연대가 주주명부와 주총 의사록 열람 요구권을 회사에 발송합니다. 여기서 주주명부 공개는 우호 지분 확보 차원에서 주주 행동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다른 주주들을 찾아 연합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요구에 회사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마치 회사가 망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게 되고, 물론 그 많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기에 여러모로 회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고통을 겪어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년 연말 회사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산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월 주주총회의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까지 피소되면서 본격적인 주주행동주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23년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분기별로 보더라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분명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차세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한없이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에 대해서 주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희망적인 요소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제는 회사보다는 주주연대에 거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의 마무리는 변화와 성장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인 바, 경영권의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주주 중심의, 그리고 보다 전략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회사가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경영 불안정성, 적자 전환, 아직 낮은 수주 잔고 등을 봤을 때 역설적이면서도 다소 냉소적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PBR 1.15배는 상장 이전에도 상장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회사가 어떻게 바뀔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수주에 대한 숫자들도 꾸준히 챙겨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은 EST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HEFR 영상 역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